안녕하세요. 메디피스의 서동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질병의 탄생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병이란 뭘까 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이 활동하는데 주어진 범주 내에서 이상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좀 못한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하여튼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자체가 변하든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질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신체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상도 질병에 속하고 마음과 두뇌는 사실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같이 생각하고 가슴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지만은 일단은 그런 면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일단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질병이라는 거는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생명체들이 다들 질병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사람만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 질병은 이제 수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루는 의학 분야가 그런 식으로 다 식물도 수액을 주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인 경우는 다 질병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이제 언제 생기기 시작을 했을까? 탄생이 언제 됐을까 하고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지구가 태양계 내지는 우주에서 하여튼 어떤 혹성들이 폭발을 했다든지 충돌을 해가지고 커다란 어떤 행성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지구가 탄생을 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뭐 한 46억 년 전 얘기를 하는데 뭐 현대 과학에서 이걸 다 측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하여튼 50억 년 전후로 지구가 일단은 생겼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화성이라든지 뭐 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탐사를 해보면 무슨 생명체가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돼 있고 물도 있는지 없는지 뭐 조금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행성들을 보면 비슷할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물이 없는 암석 덩어리라고 하기는 너무나 큰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물이 없는 암석 덩어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물이 이제 양이 늘어나면서 이 물 속에서 태양 활동하고 해성과 같은 충돌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물하고 가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지네들이 생각을 하죠. 물 속에 이제 수소가 있고 저희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를 생명체의 기원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단순한 생명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가 바다에서 물속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고들 지금 추측하고 있고, 근데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숨을 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자꾸 배출을 하다가 보니까 기포처럼 돼가지고 대기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산소가 공기 중에 포함이 돼가지고 생명체로 점점 크게 진화가 되게 됐다고 상상을 하고 있죠. 산소 증가하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염소, 수소 등 산소를 포함해 가지고 점점 이런 이제 그 공기 물질의 분자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제 눈에 띄는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런 거는 또 한 10억 년에서 15억 년쯤 지난 한 35억 년 전쯤 핵산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분자들이 결합돼 가지고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복제 능력
자기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복제 능력을 보유한 것들이 이제 생명체로서 전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DNA가 유전자 이제 이런 것들이 DNA가 중심이 되는데 이중나선의 핵산이 되는 거는 이제 저번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유전자가 형성이 돼 가지고 생명체 구조하고 기능이 결정되기 시작을 됐다 그러고 가장 단순한 이제 그 RNA로만 돼 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전자 코드가 길이가 약 한 2m 정도 되게끔 실타래를 풀면은 굉장히 길다고 그랬잖아요. 세포액 내 촘촘히 감긴 이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건 저번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유전자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백질을 생성을 해가지고 정보를 보유하고 이게 이제 개체로 자꾸 유전이 돼가지고서 진화가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은 환경 적응 능력하고 생존과 번식 기능을 갖고 그래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끔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제 우리가 단백질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 얘기들을 하잖아요. 유전자를 포함한 세포액이 내재된 이제 세포로 진화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포핵이 있으면서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세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세포 내 핵 이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를 갖게 됐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를 했다고 저희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생명체 자체는 유전물질의 전달체로 고정된 생명체가 아닌 변천과 분화가 지속이 됐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를 우리도 생명체고 하루살이도 생명체고 기생충들도 다 생명체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가 진짜 하루살이 하루 사는 생명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살고 죽잖아. 근데 우리가 보면 눈에는 띄지만 굉장히 조그만 생명체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하루살이만도 못한 거죠. 사이즈가 사람과 하루살이의 크기를 비교를 하고 지구하고 우리 사람의 사이즈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더 형편없는 존재잖아. 우리가 뭐 요즘 평균 수명이 한 78, 9세부터 84, 5세까지 남자 여자 좀 다르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46년의 그 생명체하고 지구가 를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하루살이가 하루 이틀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났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미미한 생명체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인간이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로 해가지고 점점 진화가 되는데 진화가 되면서 묘하게도 식물과 동물이 또 달라졌어요. 오리진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트랙은 식물로 가고 한 트랙은 동물로 간 거거든. 동물도 굉장히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생명체부터 굉장히 큰 지구상에 있는 동물로 얘기하면 코끼리나 이제 기린 같은 경우들이 외부 그 표면적이라든지 무게로 따지면 제일 큰 쪽에 속하잖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쭉 하면서 인간 자체가 유인원의 수준에 도달한 게 한 700만 년 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500에서 900만 년 전 사이로 추측을 넓게 하고 또 어느 저거에서 한 700만 년 전 아닐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인원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두개골이라든지 그런 골격 표본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거의 가장 오리지를 남유인원이라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저기가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인간의 조상으로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의 퍼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퍼스 앞바다에 있는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제 화석화돼 있고 여기에 또 생명체로 시아노박테리아가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다음 시아노박테리아 자체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균에 속하죠. 구균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눈에 안 띄고 그냥 RNA 그 저기 사슬이 하나 외줄로 해가지고 꼬여 있고 그렇지만은 형체를 보면 바이러스 자체도 굉장히 가지고 있을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바깥쪽 껍질 캡슐에는 돌기도 N돌기가 있고 H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껍질 자체는 이제 단백질도 있고 지질 기름으로 된 지방층도 있고 내부에 가서는 이제 사슬 RNA가 있는데 분절이 8개나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이즈가 한 10나노, 100나노 정도 되겠죠? 직경이. 지금 반경이 한 50나노메타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DNA는 전번에 우리가 봤으니까 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브릿지가 돼 가지고서 계속하고 필수 아미노산 4개가 이제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걸 이제 좀 더 도식화한 거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이제 이렇게 RNA가 아니라 DNA로 돼 가지고 유전자가 형성이 되는데 엑손하고 인트론하고 엑손하고 이런 식으로 꼬여가면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2메타나 된다. 실타래가. 근데 그거가 그 2메타 되는 걸 합쳐놔봐야 우리 눈에 보이질 않잖아. 현미경에서 전자현미경에서나 보고 그러죠. 자, 이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한 700만 년 전에 유인원이 이제 탄생이 된 거로 보는데 우리가 아마 더 오래 전에 어떤 두개골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보다 조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 기억에는 어딘지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유인원보다 먼저 된 두개골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가 진짜 인류의 조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50년도였는데 그때 우리가 배울 때는 네안데르탈인이 크레마뇽인이 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이 됐고 그 다음에 크레마뇽인이 쭉 진화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네들이 종족은 달라도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이렇게 색깔이 다른 종족이 됐을 망정 같은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레마뇽인 이런 쪽들이 서로 혼혈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우리 쪽에 넘어와서 있기는 있지만 주축은 네안데르탈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을 엄밀히 따질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유인원이 우리 조상인 아프리카 유인원을 얘기할 때 고리라하고 침팬치, 오랑우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똑같은 자손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700만 년 전에 우리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조상은 현재 침판치라든지 고리라도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 인류가 이제 진화되는 게 그래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남유인원에서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손을 좀 쓰고 조금의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다른 동물보다는 영특한 형태로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진 거가
호모 일렉투스, 그러니까 두 발을 갖고 아주 완벽하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호모 하빌리스까지는 직립 자세로 완전히 직군과 같은 형태까지는 못 됐던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립 원인이 호모 사피엔스로 바뀌면서 이제 진화가 되면서 돼요. 근데 이제 사피엔스라는 개념은 생각을 하는 사람,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호모 일렉투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가 한 400년 전, 400만 년 전쯤으로 얘기를 하고, 250만 년 전쯤에 이제 우리 머리의 두뇌가 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다리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자체도 이때 직립원인이 되면서 이제 사피엔스로 변할 때가 어떻게 됐나 하면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의 뇌 용종량의 한 3배 정도 크기로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함에 따라 가지고 뇌가 부피가 커지면서 발전이 돼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문해증인 이제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게 아주 뇌가 전혀 없는 거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굉장히 조그맣지. 왜냐면 태어나서 일단은 숨도 쉬고 뭐 심장 박동도 되고 뭐 하는 거에 센터 역할은 역시 뇌에서 하니까. 그래서 되게 내가 문해증에 가까운 환자를 한 2-3명 장애인을 봤는데 머리가 요만해. 그러니까 눈썹 위에 가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내가 본 사람들 중에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내, 뭐 이렇게 하고 뭔가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뇌가 적었는데 그게 점점 자라면서 커졌죠. 이제 고리라하고 침팬지만 해도 뇌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보다 사실 큰 편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석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무를 깎는다든지 돌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늘 수 있는 자른다든지 뭐 이런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사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그 사람 사는 생활의 문화도 이제 자꾸 만들어지면서 되다가 보니까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이용할 줄 아는 게 이제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지구 생태계를 인간이 지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죠. 자연을 조금 이용하는 거지 다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못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만 생존을 하고 종족 번식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되게 되죠. 고리라예요. 이제 고리라는 크기가 좀 더 크죠. 그리고 힘도 세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리라가 사람도 집어 던지고 그러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리라는 좀 난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머리는 딴 동물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한 거로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침팬지인데 눈썹 위에 이마가 상당히 짧죠, 다들. 자, 이제 진화를 모식도를 이렇게 생체도를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봐서 맨 왼쪽이 이제 아프리카 피테쿠스 남유인원 해가지고서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빌리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투스 직립원인 그 다음에 이제 사피엔스로 이렇게 가는데 사피엔스하고 직립원인 사이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이 네안데르탈이네요.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키도 좀 적었던 거로 돼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그 저쪽 유럽에서 발견된 저 두개골이랑 뼈에서 해가지고 인자를 해서 이제 그 이제
뼈를 가지고 이제 형체를 만든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전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유전자가 굉장히 이제 다르다는 걸 알아가지고서 다른 적이고 멸종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머리 자체 두 개의 형태가 다 다르죠. 이게 턱은 이렇게 아래로 해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마는 굉장히 이렇게 좁붙하고 그런데 점점 사피엔스로 오면서 이마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두개골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걸어가는 자세가 아주 점점 당당해지죠. 그리고 팔 길이보다 다리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립 자세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이제 석기 시대 근처에 이제 석기 시대보다 그 전이지. 이제 남유인원 일대 뇌 용량이 한 400에서 700cc 정도 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로 얘기하면은 사이즈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한 대가 1.8리터잖아. 그러면 이건 한 3분의 1 정도? 근데 20만 년 전에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가 됐을 때는 한 대 크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3배로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그만큼 뇌가 발달했다는 거는 하여튼 사고력이나 활동력이나 굉장히 왕성해진 거죠.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한테 진 이유가 뇌 사이즈 차이가 좀 한 300cc 부피 크기니까 300cc 이상 차이가 났던 거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뇌 싸움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를 뼈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숭이 쪽 같은 침팬지 쪽 이렇게 가지고 해서 모식도를 그리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상상을 하고 있고, 호모 하빌리스도 상당히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짧죠. 그 다음에 일렉투스는 좀 더 얼굴 이런 거가 강인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피엔스를 보면은 이제 머리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턱이 빠진 것도 덜하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남유인원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서 이제 쭉 진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구가 제일 결정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인류가 이제 탄생이 된 후에 있었던 게 이제 빙하기하고 이제 간빙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빙하기가 오게 된 동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있잖아. 파나마 운하 있는데 그 지점이 바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서양하고 태평양 바닷물이 적도에 가까운 쪽에서 따뜻한 게 순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이나 이쪽에 남극 쪽으로 순환이 돼가지고서 별로 얼음 같은 게 없었다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게 파나마 쪽에서 지형이 융기가 돼가지고서 대륙이 합쳐져 버리니까 대서양하고 태평양의 따뜻한 쪽의 바닷물이 섞일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극지방 쪽이 점점 얼음층이 두터워졌다고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 기온이 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인류들이 살던 지역에 우르창창한 숲, 물이 많았던 데들이 숲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했겠지. 건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르게 됐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처음에는 맘모스나 이런 동물들을 만약 생각을 하면
인간의 사이즈는 너무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힘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뭐 그냥 지금 현재 동물을 얘기하면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갑자기 히포가 하마. 하마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하고 인간이 힘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속도전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숲속에서 숨어가지고 눈치껏 살아오던 인간들이 노출이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피해 다니면서 먹을 거를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게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망을 보려면은 저기 뭐 풀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내다봐야 하는데, 그 풀이 2m 크기라면은 내다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점점 줄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줄어지니까 말라가지고 이제 풀이 우리 가을 때 되면 누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더 서가지고서 염탐도 하고 보초도 쓰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어두울 때 가서 뭐 요거를 해가지고 오면 사자하고 안 싸워서 먹을 걸 구한다든지, 이런 이제 머리를 점점 쓰게 되고, 그러면서 먹을 게 이제 처음에는 뭐 견과류라든지 그냥 식물에서 그냥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저기 되니까 딴 거를 일단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단백질이 있는 동물도 먹고,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잔인한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먹는 거를 인간만큼 폭넓게 먹는 동물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포식자로서 가장 잔인한 동물이라고 얘기하거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머리 쓰고 뭐 이제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딴 동물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종족은 사실은 그때는 힘을 가진 종족이겠지. 근데 두 부류가 쫓겨나는 거야. 하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 여기서 사는데 내가 조금 좀 서러운 처지야. 근데 호기심이 많아. 저쪽에 가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거기를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탐구심에 이동을 해가지고서 간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거기서 소름을 받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중부에서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집트를 따라가지고서 지금 이제 뭐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레바논, 요르단 이쪽, 터키의 남쪽,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쪽으로 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생딸 지대로 이동한 시기가 200만 년 내지 100만 년 전. BC로 얘기하면 2000을 여기다 더 더해야죠. 2024년이니까 AD니까. 그래서 더 더해야 하지만 200만 년 전에 2000년 전은 별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강의하기 편하게 한 200만에서 100만 년 전쯤 이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동한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바나 기후지대가 확대가 되다가 보니까 우기가 단축되고 그래가 비도 들어오고 건조하고 이러니까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좋은 기후 또 그 다음에 먹을 게 많은 데로 자꾸 옮기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인류가 출현을 하기 시작한 건 BC 한 100만 년 전쯤 동남아를 포함해서 이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두개골이랑 인체 저 골격이 발견된 거를 자바 원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 유럽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중해를 따라 가지고서 이제 유럽 땅 쪽으로 이렇게 이동 시작한 거가 BC 50만 년 전, 이제 50만 년 전으로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그다음 크레마뇽인도 있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종으로 3만 년 전에 멸종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크레마뇽인이 완전히 현생 인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거는 그러면 언제쯤 될까? 지금 원숭이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인토네이션이 좀 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서로들 의사 전달을 하는 거는 괴성을 지르든 어쩌든 호구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처럼 후두가 발달해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거는 실질상으로 한 5만 내지 10만 년 전쯤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능한 거가 의외로 굉장히 짧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손짓 발짓하고 그냥 괴성 같은 거를 서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약진 시기가 한 5만 년 전쯤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년 전쯤, 2만 한 2천 년 전쯤이겠네. 시베리아까지 인류가 왔고, 그다음에 북미 쪽 캐나다나 미국 쪽에는 한 14,000년에서 13,000년 전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경 사회가 시작되는 이제 인류가 떠돌이로 살다가 한 자리에 정착을 해가지고 하여튼 밭을 가르든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족 제도로 그러니까 종족이 모여가지고 부락을 형성한 게 한 12,000년 전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맘때쯤 근처에 그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이제 인류가 진출을 했고 남아메리카까지 간 게 저기 한 12,000년.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북미하고 남미에 이제 도달한 게 다른 거로 돼 있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한 6,000년 전 BC 4,000년 정도에 호주에 갔다 그러고 아까 제가 얘기한 파푸아뉴기니도 한 3,300 내지 한 1,200년 BC니까 한 5,300년 전에서 한 3,200년 전쯤 파푸아뉴기니에 사람이 갔다 그러고 뉴질랜드는 아예 한 1,000년 전에 인류가 이제 처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주에 간 사람들은 에버리진이지 지금 뭐 우리가 보는 백인들이 아니고 흑인 이제 종족으로 에버리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아마 아프리카 대륙의 그 원래 흑인들에 비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인 흑인이 사실은 생활이 더 비참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인디안하고도 다르고 이렇게 주류 계층에 끼질 못하고 굉장히 불행한데 뉴질랜드 쪽 사람들은 좀 또 경우가 다른 것 같아. 이제 비옥한 초승달 시대가 여기 이제 흑색 그 지역으로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러면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갑자기 나일강 이런 거가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다 속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했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아까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빨간 표시 보여요? 여기에서 중부 사바나 지역에서 인류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집트 이쪽을 거쳐서 요 지역에 가서 이제 비옥한 초승달이 됐고 먼저 이쪽으로 이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자바 원인이 이제 이쪽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네덜란드 쪽 근처하고 스페인 이쪽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됐고 크레마뇽인들이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됐고 아마도 우리 한민족들은 중국의 한족은 몽골 반점이 없어요. 같은 동양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 인디안이라든지 일본 사람들 경우는 몽골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우리나라 쪽으로 온 게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것 같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여기 알래스카하고 러시아 사이에 여기가 얼었을 거 아니야. 얼어 있을 때 걸어 넘어간 거죠. 걸어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쭉 내려갔는데 북쪽의 아프리카 인디안 원주민하고 남쪽의 남미의 인디오하고는 체격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북미 쪽의 인디언들은 키도 크고 골격도 좀 서구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쪽에 가면 키들도 좁고 가슴은 넓고 그 다음에 다리도 짧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키가 남미에 가면 원주민들하고 서 있으면 큰 편에 속해. 여자들이 나보다 큰 경우 별로 못 본 것 같아 인디어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체격적으로 그런데 글쎄 그게 모르겠어. 종족적으로 쫓겨나다가 보니까 열성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서 그런 건지 안데스 산맥이 고산이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르고 그래서 쭉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았잖아. 폐가 커야 하니까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 했거든. 그러니까 키는 적은데 가슴이 굉장히 넓잖아요. 가보면. 이 파푸아뉴기니가 인류학상으로 가장 원시인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고들 얘기를 했어요. 여기하고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인디오들하고가 가장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살까? 지금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제 파푸아뉴기니를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어.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접촉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청바지 입고 다 살아. 근데 700만 명 정도 인구가 돼요. 파푸아뉴기니에. 근데 그 700만 명 중에 의사 수가 한 200명뿐이 안 돼. 근데 포트 모레스비에 의과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 정원이 20명이야. 20명인데 파푸아뉴기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 제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가지고 외부 유학생도 좀 있는데 20명이 졸업하면 자기네 나라로도 가고 그러지만 파푸아뉴기니 출신에서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어도 다 하고 그러니까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가서 의사들을 해가지고 의사가 안 늘어나. 그러니까 보건소 병원, 보건지소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고 몇 개월만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약 처방을 다 하고 의료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관련을 맺은 지역에 보건지소회를 가보면은 거기서 근무해서 의사 행세를 하는 거지. 의사 일을 하는 사람이 코가 사이에 가서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저도 그럴 정도면 코를 뚫는 이런 것들을 동물뼈를 갖다가 넣고 그러는 것들이 최근까지 상당히 일상화돼 있던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는 팀들이 가가지고 하루 일당을 줘가면서 해가지고서 하는 거지 현재 생활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현재보다 과거의 일들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파푸아뉴기니가 가장 식인 문화가 최근까지 있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평생을 여기서 해가지고 진짜 인간의 진화 과정, 인류의 과거의 원시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특히 여자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들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온 데인데도 사실은 못 살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를 하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런 게 결국은 사바나 기후가 늘어나 가지고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아까 그 남미하고 북미가 파나마 지역이 이렇게 융기가 돼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대서양하고 태평양이 중심부에서 물의 교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맨 남쪽으로 가면 교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적도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에 교류가 없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출현을 시작을 했는데 한 300만 년 전쯤에 이제 이런 현상이 그때쯤 파나마 지역이 융기가 돼가지고서 이제 해류가 분리되는 바람에 온난 해류가 북극에 못 가서 그랬다는 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슬라이드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빙하기가 도래가 되다가 보니까 하여튼 더운 아프리카 열대우림이 춥고 건조한 사바나 기후로 변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났을 것 같아? 나는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한 20-30도, 30-40도 차이 났을 거로 내 머릿속에 있었다고. 근데 이제 책에서 본 거가 대학 다닐 때쯤 봤는데 간빙기하고 빙하기하고 4도 내지 5도 차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도가 기후변화가 온난화 현상이 돼가지고 1도가 높아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이제 일어나기 막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4, 5도 차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건가 봐. 그래서 이제 사바나 기후로 변화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바나 지역의 특성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죠. 숲이 줄어들었다고. 안전 지역이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죠. 나무 개체수가 줄어들면 우리가 호두 따먹고 땅콩 따먹고 뭐 아몬드 따먹고 하던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살기 위해서 하여튼 딴 데 가서 식량을 보급을 받거나 그때는 부족이 아니지. 딴 집에 멀리 한 1km 가가지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사는 가정에 가서 훔쳐오고 또 안 되면 같이 싸우다가 사람 죽이고서 가져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잖아. 동물한테 똑같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동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넓어지고 그 다음에 사냥을 다녀야 할 처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자꾸 그거에 맞게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늦었던 게 빨라지기 시작하고 사자가 뛰어오면은 자가 죽어라 달려야 할 거 아니야. 근데 2발만 가지고 4발 달린 짐승한테 순간 속도는 4발 달린 짐승이 우리보다 빠른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 표범 같은 경우나 그러면 뭐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잖아. 근데 4발 달린 짐승은 심장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지만 땅에 가깝죠. 그리고 빠른 만큼 심장이 견뎌내야 하는 거가 4발 달린 짐승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전체적으로 혈액분포나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서가지고 뛰는데 속도는 늦을런지 몰라도 사자는 10분 내지 15분을 뛰면 헐떡거리고 지쳐가지고 혀가 늘어져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은 비슷한 속도로 더 뛰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러니까 숨어서 달리든지 요리조리 머리를 써서 피해 달리든지 이러다가 보니까 조금 사자보다 나은 형편이 생기게 된 거야. 그게 진화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다른 포식자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머리가 뇌용적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발달하고 또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사자를 돌칼이라든지 하여튼 쇠붙이 칼이든 나무를 깎아가지고라도 대적을 하게 됐잖아. 손을 자유롭게 이제 사용하면서 도구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고 발은 직립하고 걷고 뛰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됐죠. 그러니까 발바닥 자체가 평발인 경우는 오래 못 뛰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여기가 각도가 있게 아크가 있게 발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지. 몇십만 년을 지속하는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가 서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세상이 됐어. 10만 년 전쯤 지구가 추운 시기에 점차 따뜻해지는 시기가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간빙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빙하기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이제 인간이 많이 발전하고 개체수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대기 오염의 주범이 뭐 공장이라든지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도 저거 하지만 소가 끼는 방귀 때문에 메탄가스가 온난화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 사람도 나는 저기 어렸을 때 여자는 방구를 안 끼는 줄 알았어. 남자는 뭐 주변에서 남자는 뻥뻥 대니까 그런데 여자는 상당히 신성해가지고 안 끼는 줄 알았어. 근데 사람들도 다 방귀를 끼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보다는 빙하기가 오는 속도가 좀 늦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겠지. 그래서 이제 현대 인류가 출현이 된 거가 석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부터 현대 인류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구는 하여튼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서 12,000년 전에 시작된 간빙기에 요때가 이제 그 농경 사회가 돼가지고 불악 형성을 하고 시족 사회를 만든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정연대를 BC 11,000년 하니까 약 한 13,000년 전이 현대 인류의 역사의 전개 시점이고 기록도 파피루스에 뭐를 썼든 그래도 기록을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정연대 특성은 촌락 형성이 시작이 됐고 남북 아메리카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하고 홍적세 및 최종 빙하기의 말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 현세의 초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나 하면 동물들하고 사람이 다르게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게 농경사회가 되면서 먹고 사는 게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신으로 살 때 하고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여 살게 되니까 집단으로 발생하는 이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질병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놓고서 시작을 해야 왜 환경이 중요하나 문명 사회가 해서 우리한테 만성병 뭐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만성병에 시달리게 됐는지 이제 이런 거 같은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홍적세는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써놨으니까 하여튼 그 신생대 제4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해가지고 와서 홍적세 말기가 구석기 시대가 끝나면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진정한 문명사회가 시작이 됐다. 우리가 문명을 얘기할 때는 뭐 컴퓨터가 발달해서 지금 뭐 AI가 적용이 돼야 문명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동물하고 다른 거로 따지고 보면 기구를 다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
이제 이거는 지질대를 밑에가 가장 옛날이고 위쪽으로 오면 이제 지금 현재 오는 건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복잡하게 시기를 나눠요. 시간이 뭐 좀 바쁘다 그래서 딱 50분만 강의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좀 더 그 질병에 관계되는 유전자 관계, 대립 유전자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면서 합시다.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